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공동대표 조은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공화당 인재 영입 3호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성근 변호사십니다. 경북 고령 출신이시고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재 서성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시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1기 변호인단 4분 중에 한 분이시고 4만 5천 페이지에 달하는 헌법재판소의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15,000페이지의 공개되지 않은 내용까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중앙위 본부 법률지원단을 하셨습니다. 지금 탄핵 문제에 대해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 혹은 탄핵을 묻고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 혹은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보수 우파의 통합 문제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의 문제를 덮고 가자는 분들이 계신데, 과연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인재 영입 케이스로 하신 서성근 변호사 같이 탄핵의 안에 있는 당시의 내용들을 한 페이지라도 읽어봤냐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그 전문 유튜브를 통해서 탄핵의 실질적인 탄핵 과정에서의 헌법재판소의 내용, 또한 지금 특검의 내용을 거의 다 숙독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무엇이 잘못됐나를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거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탄핵을 묻고 강을 건너가자 하는 것은 대단히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의 탄핵의 진실, 정의를 밝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서성근 변호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우리 공화당 인재영입 3호로 소개받은 서성근 변호사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영광된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애국 시민 모두는 자유민주 질서에 따른 법치주의가 급격히 무너져감에 대하여 걱정이 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법치가 무너져 버린 단초가 된 것은 20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저지른 잘못된 탄핵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직접 대리한 변호사로서 당시 탄핵 기록 4만 5천 페이지와 추가 기록 15,000페이지를 사사치 다 읽고 사안을 파악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탄핵이 과연 정당하게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이 탄핵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된 점이 있는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보아온 탄핵은 탄핵 소추 발의에서부터 소추 의결까지 국회에서 실체에 관한 조사 절차 한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회의원들 간의 정치적 야합에 의해서 소추되고, 그리고 그 소추가 결의됐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한 구인의 재판관도 구성하지 않은 채 탄핵을 가결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은 그 발의에서부터 국회법에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심판의 결정에 있어서 명백히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위배된 무효의 탄핵입니다.
한국의 법치를 무너뜨린 20대 국회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법치를 다시 세우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외칩니다. 우리 모두는 탄핵의 잘못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라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이 작은 결단이 자유우파 부활과 통합의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공화당 인재영입 3호를 발표했습니다. 1호 한민호 국장은 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 탈원전 정책과 반일 정책에 반기를 들고 문재인 정권과 싸우다가 파면 1호로 파면되신 분입니다. 2호 최혜림 씨는 40대 초반에 3살, 6살, 9살 딸에 엄마면서도 포스코 ICT 책임연구원의 직을 고액 연봉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직장을 버리고 우리 공화당에 입당해서 지금 이 최고의 전문 지식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홀대 또 투자 깊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칠 겁니다. 3호로 서성근 변호사님은 탄핵의 내용을 45,000페이지 플러스 15,000페이지 가장 많이 아는 분이고 그 내용을 샅샅이 숙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희들이 탄핵 문제가 무엇이 문제가 있었냐를 시리즈로 선거 때까지 계속 발표를 할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2017년 8월 30일 창당을 하면서 바로 그때 다음 21대 총선은 탄핵 대 반탄핵 세력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보수 우파 국민들은 그렇게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4호 인재 영입 4호는 최고의 50대 초반의 경제 전문가입니다. 저희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월요일, 금요일 인재 영입 발표와 수요일 청년 출마 후보자 발표를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그만큼 우리 공화당에 스스로 오신 분들이 대단히 많다. 그것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 탄핵의 진실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분명히 왜 탄핵 소추에서부터 탄핵 판결까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또 지금 재판부에 국정농단, 그다음에 국정원 특활비 문제, 이런 문제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재판 과정에 이 문제를 샅샅이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핵심 당원들은 이러한 내용, 재판정에 가서 모든 기록을 정리하고 또 그 기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우파 정당이 하나 생긴 겁니다. 자생, 자립, 자강하는 정당, 당원들의 민초들의 마음이 모여서 당비로만 운영되는 정당, 이것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무섭게도 진실을 젊은 층과 지식인들이 더 먼저 알고 다 스스로 우리 공화당에 찾아온 분들입니다. 큰 변화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또 우파 정당의 개혁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전문 지식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2030, 40 체제로 다 전환합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냅니다. 21대 총선은 특히 보수파 정당의 세대 교체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21대 총선을 통해서 노후하고 웰빙적이고 가진 자를 대표하는 그러한 보수 우파 정당이 아니라
30대, 40대를 중심으로 한 세대 교체를 이루는, 특히 보수우파 정당이 그것을 이루는 그러한 개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수우파 통합 통치를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마는 정치공학적 국회의원이 몇 명 오고 가고에 통합 안 됩니다. 이 통합은 죄 없는 우파 대통령이 헌정 중단된 사건이 있었던 총선입니다. 20대 총선에서 21대 총선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그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를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또한 국회의원 몇 사람을 가진 정치적인 통합이 아니라 우파 국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가치와 민심을 통합하는 겁니다. 과연 지금 통추위가 우파의 가치를 통합하고 있는가? 또 우파의 민심을 따르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통추위는 대단히 어려울 거다. 대단히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 김무성, 홍준표 플러스 2명 이분들에 대한 정계 은퇴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이라도 우리 공화당은 통합의 문을 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대의 카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전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는 우파 정당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당 개혁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진보라는 이름으로 좌파들이 이용했던 개혁을 우파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번 21대 총선을 통해서 자유한국당도 정치인의 세대 교체를 완벽하게 이루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제 21대 국회는 60대 이상의 사람은 극소수고 30대, 40대가 주축되는 세대 교체 우파 정당 개혁의 21대 총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오리라.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어제 귀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떨어진다. 본인의 지금 위치가 2년 전의 위치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흘러간 레코더 같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치, 큰 꿈을 꾸고 있는 정치인은 자기 희생이 우선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국민의 감동이 우선입니다. 국회의원 몇 사람 데리고 온다 간다 또 맨날 새로운 정치 하겠다. 국민들이 이제 속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3년여를 길거리에서 투쟁한 정당입니다. 이 투쟁의 결과가 이번 총선에 분명히 나타날 거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화당의 젊은 인재들에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새롭게 우리 공화당의 문을 두드리는 초년병, 정치 초년병에게도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사랑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화당답게 혁신하겠습니다. 개혁하겠습니다. 인적 쇄신하겠습니다. 세대교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